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낙후된 천안역세권이 첨단 기술부터 교통, 산업, 문화, 기능이 모인 산업 메카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투자 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과 함께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돼 민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은 KTX 개통과 버스터미널 이전 이후 상권이 크게 위축되면서 인구까지 감소해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건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2019년에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예고됐지만 20여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토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천안시가 선정된 데 이어 천안 역세권이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천안역 주변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와 시도비 등 4,871억 원을 투입해 광역교통과 연계한 도시형 기술산업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역 주변 주차장과 철도로 단절된 천안역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동부광장 지하 주차장과 동서부 지하 연결 통로 등이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를 비롯해 도시형 기술 산업과 모빌리티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하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입주 기업에겐 각종 세금 감면과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천안시는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을 연계해 원도심의 그린산업 단지나 캠퍼스 혁신 파크를 조성하고 자율주행 셔틀이나 가상현실, AI 서비스 등 첨단 기술 실증 공간을 만들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스마트한 그런 도시 공간과 어반 테크 산업을 실증을 통해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년 넘게 각종 개발 사업에서 소외됐던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천안 역사도 그렇고 또 천안역 앞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역전지구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너무나 황폐화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는 거기 상인분들 또한 주민들도 환영할 일입니다. 천안시는 투자 선도지구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4,700억 원, 고용 창출은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장맛비가 오후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천안과 아산 등 충남 8개 시군과 대전, 세종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공주 유구 32.9, 세종 전이 32.6, 대전 세천 32.5 등 32도 안팎을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충청권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며 다만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위기에서 경계로 강화하고 폭염 비상대응 체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시간당 80mm 집중호우로 240개 점포가 침수 피해를 본 당진 전통시장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찾아 수해 복구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오 장관은 이날 수해 피해 상인들과 만나 복구의 어려움 등을 듣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세종시 구도심권인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이 6개월간의 무대 보강 공사를 마치고 오는 23일 재개관합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노후화가 된 무대 시설을 보강하고 콘서트와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전문 공연장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연기 문화예술회관으로 개관해 20년 넘게 지역 내 유일한 공연장으로 사랑받아온 세종문화예술회관. 하지만 2022년 세종 신도심의 세종예술의 전당이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시설과 음향 장비 때문에 기관 행사 위주의 공연들만 진행됐습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이 지난 1월부터 6개월간의 무대 보강 공사를 마치고 이달 23일 다시 문을 엽니다.
특별 교부세 등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연장 음향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을 최신식으로 바꾸고 무대 조명과 객석 등 LED 교체와 함께 무대 기계 제어 시스템 설비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는데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830석의 공연장임에도 1000석 이상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 의무를 준수해 8m 높이의 무대에 방화막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1000석 이상의 법적 사항에만 들어가 있는 방화막을 830석인 이 문화예술회관에 선제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관객분들이나 그리고 출연자분들이 안전하게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재개관과 함께 올 하반기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선보입니다. 23일부터 한 달 동안 세계 민속악기를 한자리에서 만나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을 시작으로 YB 밴드의 기념 콘서트와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콘서트, 세종 합창제 등이 펼쳐집니다. 하반기 10개의 공연으로 구성된 라인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이 그간은 행사 위주의 공연장이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서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도 조치원에 많은 관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은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등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세종시 거주 또는 세종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위해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부여군 홍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인의 신고로 출동했을 당시 A씨의 아내는 숨져 있었다며 A씨가 아내와 다투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엔진 고장 가능성을 알고도 차량을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2단독은 지난 2022년 천안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엔진 고장으로 정차한 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 28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전날 엔진을 교체하지 않으면 운행 중 정지할 수 있다는 정비사의 안내에도 운행을 하고 정차 후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토피하면 어린이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아토피로 고통을 호소하는 성인들도 늘고 있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약화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정환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표적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알려진 아토피성 피부염. 외부의 자극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만성적으로 재발해 장기간 고통받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요인이나 건조한 환경, 대기 오염 물질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는데 보통 생후 2개월부터 3세까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다가 12세에서 13세쯤 호전돼 소아 질병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과 달리 최근 성인 아토피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95만 명이던 전체 아토피 환자 수는 4년 동안 2만여 명 늘었는데 20대에서 40대 환자 수는 29만 8천여 명에서 38만 5천여 명으로 9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면 환자의 한 40% 정도는 성인 아토피 피부염으로 이행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 이것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철인 5월에서 8월 사이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봄철엔 꽃가루, 여름철엔 고온 다습한 환경 속 땀이 배출되며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인의 경우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주로 염증이 생기는데 단기간에 스테로이드 처방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오남용을 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인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전문의와 상의를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땀이 많이 난다면 빨리 씻는 게 좋습니다. 샤워는 15분 내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거나 과음을 하는 등의 식생활도 자제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인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병원에서 확인을 한 뒤 원인 음식은 피하고 동일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다른 음식을 섭취하여 골고루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박정환입니다. 대전 영시축제를 알리는 대전 빵자 투어가 보령 머드 축제장을 찾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시축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대전 빵자 투어는 성심당 빵과 꿈씨 패밀리 굿즈 등 경품 증정과 함께 영시축제를 알리는 각종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오는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하나이글스 원정 경기를 마지막으로 영시축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